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다음 그림과 같이 L1의 전등이 100V에 200W고요. 자, L2의 전등은 100V에 200W, 250W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친구를 직렬로 연결하고 200V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전등에 몇 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여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L1이라고 하는 전등이 있어요. L1. 자, 이때 L1이라고 하는 전등 같은 경우에는 100V의 전격 전압을 인가해야 했을 때 200W의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L2라고 하는 전등이 있어요. 이 L2라고 한 친구는 동일한 전압인 100V를 인가했을 때 이번에는 250W의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했죠? 이 전등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직렬회로 해서 봤을 때요. 직렬회로. 자, 그래서 직렬 접속이다 혹은 뭐 직렬 연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회로 이론이 제1장이 직류회로죠. 이 직류회로에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자, 직렬 접속은 우리가 시리즈 커넥션이라 해서 보통 시리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것은 키르요프의 제2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키르요프 볼테이지 로우라고 해서 KVL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전류가 일정합니다. 근데 이때 전류는 일정한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분배가 되죠. 자, 그때 전압은 분배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저항 성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게 되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어떤 저항 성분을 곱해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우리가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함에 따라 이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자, 저항값이 변함에 따라 전압이 달라집니다. 즉 이때 자, 저항의 값이 커지게 되면 전압도 그만큼 높은 전압이 양단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친구를 뭐라고 표현한다? 직렬일 땐 전압이 분배되는데 이때 이 저항값에 어떻게 하여? 비례하여 분배한다라고 여러분께서 배우셨죠. 자, 비례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 L1과 L2라고 하는 전등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우리가 뭐로 본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인 부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하로 봤을 때 각각 이 전등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저항 성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때 저항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1번 저항과 2번 저항이라 표현해 봅시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은 똑같은 100V를 인가했는데 이때 보시면 소비 전력이 달라요. 소비 전력이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자, 직렬회로에서 직류회로에서 P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일률이라 표현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왔던 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형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VI라는 식을 썼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식인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I 제곱 R이라는 친구 혹은 이제 I 제곱 R 다음에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을 사용했었어요. 자,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배웠습니까? 라고 하면 I 제곱 R은 직렬회로에서 주로 사용하며 R분의 V 제곱 같은 경우에는 병렬회로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I제곱 R을 쓸 거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R분의 V제곱 갖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자, 이때 저항과 전압이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L1과 L2의 전압이 100V 동일하게 인가되었을 때 소비 전력이 달라지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전압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압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각각의 L1의 저항과 L2라고 한 친구의 저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그럼 R분의 V제곱의 식에서 우리가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자, R1과 R2를 구해보자고요. 자, R1과 R2를 구하게 되면 각각의 수식을 사용했을 때 예, 소비 전력, 즉 전력의 자리와 바뀌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P분의 자, V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이 나올 겁니다. P분의 V제곱이라는 동일한 수식이 나오는데 이때 전압은 동일하게 둘 다 얼마다? 100V라는 거죠.
둘 다 동일하게 100V가 되는데 이때 소비 전력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L1의 소비 전력은 200W라고 얘기합니다. L2는 250이죠. 자, 요 값 분의 전압은 100V라는 거예요. 그럼 100의 제곱, 100의 제곱을 각각 취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각각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L1의 저항, L1이라는 전등의 저항 값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50옴이 되는 거죠. 50옴. 자, 다음에 이제 L2의 전등의 저항은 40옴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라면 각각 L1의 저항과 L2의 저항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저항이 다른데 이때 이 각각 다른 저항의 값이 어떻게 돼 있다? 직렬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저항값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자, 저항값에 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50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40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달라지겠죠. 그럼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면은 이때 전등에 걸린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거를 회로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때 둘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각각의 저항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저항으로 표현했을 때 자, 50옴의 저항과 40옴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때 인가되는 전압이 200V라고 하는 거죠. 뭐 직류든 뭐 교류든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직류로 표현하죠. 자, 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직류라고 뭐 가정하시고요. 200V 전압이 인가된다 했을 때.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각각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전압이 균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저항의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저항의 값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어떻게 연결한다? 문제에서 줬습니다. 어떤 몇 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냐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며 또한 이때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냥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직렬일 때 저항값은 직렬로 접속하면 접속할수록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렬은 직렬과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다?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즉, 자, 똑같은 전압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50옴과 40옴에 있는 이때 이 친구들의 저항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병렬로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큰 값의 저항에다 병렬로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50옴의 저항에다가 50옴의 저항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병렬로 어떤 저항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 과정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 답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병렬로 접속되는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항을 R. R이라 했을 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50옴이라는 저항과 미지의 저항 R이 병렬로 접속되어 얼마가 돼야 된다? 합성저항 40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40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0옴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이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일 때 합성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더한 뒤 그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왔던 식이 여기 있었죠. 여러분들이 들고 하셨던 식이 각 저항의 더한 값분의 각 저항을 곱한 값이다. 그럼 이때 50옴의 저항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이란 친구를 더한 값분의 50옴이란 친구랑 R이란 친구를 곱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R이란 친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항 정리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모에 있는 친구 먼저 넘겨볼게요. 분모에 있는 친구를 넘기게 되면 40이라는 값에 대해서 50 더하기 R이라는 친구가 각각 곱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때 이 값이 뭐와 같다? 50R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50R과 같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친구들을 분배시켜보죠. 이렇게 각각 대입해서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하면 40과 50이 곱해지니까 2000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자, 2000이라는 수치에다가 더하기 40R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40R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 2000과 40R을 더한 값이 얼마와 같다? 50R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0R을 반대항으로 좀 넘겨볼게요.
자, 40R이라고 한 친구를 반대항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였기 때문에 넘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 2000이라고 하는 값은 2000이라고 하는 것이 10R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R이었기 때문에 이때 R이라고 하는 친구는 10이 반대항으로 넘어가 10분의 200의 형태가 되어 이때 결론적으로 R의 값은 200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병렬로 접속되는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답을 쓰실 때는요. 자, 답이란 친구를 썼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전등에 몇 옴의 저항을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50옴에다가 어떤 친구를 지금 병렬로 달았습니다. 이때 이 50옴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였다라면 L1의 전등에 해당하는 저항값이었죠. 그럼 우리가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한다? L1의 전등에 L1이라고 하는 전등에다가 얼마짜리를 달았죠? 200옴을 병렬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200옴을 병렬로 설치한다. 설치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L1의 전등에 200옴의 저항을 어떻게 병렬로 설치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4옴과 정전 용량이 C인 직렬 회로에 주파수 60Hz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에 역률이 0.8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로에 30Hz의 2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치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4옴의 저항과 정전 용량 C가 직렬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회로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죠. 자, 일단 4옴의 저항. 자, 4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모르는 정전 용량의 값이 있어요. C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C의 단위는 자, 우리가 페럿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파수 60Hz를 인가했습니다. 즉 교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교류의 전압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이때 교류 전압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전압원의 형태를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파형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연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연파 전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돼 있고 주파수가 60Hz의 전원을 갖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역률을 우리가 0.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률을 우리가 파워 팩터라고 하죠. 파워 팩터 혹은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 친구가 0.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었는데 이 회로의 주파수를 60Hz가 아닌 30Hz로 변경을 합니다. 자, 60Hz에서 30Hz의 주파수로 변경한 뒤에 이때 인가되는 전압은 30Hz의 주파수에 220V의 교류 전압이 인가된답니다. 220V의 교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은 저항이 4옴이고 역률이 0.8이다라는 걸 일단 보셔야 됩니다. 역률이 0.8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역률을 PF 혹은 코사인에 대한 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코사인에 대한 각도라고 해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역률 계산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자, 전력력 근대사죠. 자,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역률에 대한 친구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전력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뭘 구한다? 소비 전력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라면 여러분이 자, 교류 회로에 보시면 RLC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RLC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코사인의 각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삼각형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 R의 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때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항이 있어요. 자, 이때 저항이 4옴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역률이 0.8이기 때문에 수식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임피던스의 값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서 임피던스 Z의 값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률과 자리가 바뀌어, 자, 코사인 세타분의 R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사용해갖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만 어차피 지금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삼각형의 비를 알고 계신다라면, 아, 이때 자, 저항이 4옴이고 역률이 0.8이라고 하니까 이때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 5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용량성 리액턴스. 자, C에 관련된 친구죠. 자,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 같다? 3옴과 같다라는 거죠. 즉 4대 3대 5죠, 지금. 4대 3대 5의 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각에. 자, 위상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가 60Hz일 때 용량성 리액턴스는 3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정전 용량 C를 곱한 값의 역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파이F라고 하는 수식으로 사용했었죠. 그럼 2파이F에다가 정전 용량 C를 곱한 값에 대하여 역수의 값을 갖습니다 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수식을 세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해 보자고요. 현재 문제에서 주파수가 60Hz에서 30Hz로 감소가 됐습니다. 즉 여기서 주파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 오메가의 값도 감소했겠죠. 왜요? 2파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2파이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자, 각속도 오메가, 즉 주파수가 우리가 감소함에 따라 용량성 리액턴스와는 반비례 관계가 되므로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2분의 1배만큼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때 용량성 리액턴스는 몇 배만큼? 2배만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파수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자, 구분짓기 위해서 XC'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그러면 얼마가 됐다? 2배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3옴에서 2배만큼 증가한 6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바뀐 회로입니다. 자, 바뀐 회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친구는 6옴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옴과 6옴이 직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서 소비 전력을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교류 전력에서 배우셨던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부하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이자 전체 교류 전력에 대해서 유효한 성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유효 전력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그냥 직류회로에서 얘기하는 P와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이때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상 전력이라고 하는 전체 전력에 대하여 어떤 값? 코사인의 값을 곱해줬다. 옆에 있는 식이랑 이제 식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 교류 회로의 전압이라는 것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식이에요. 기본식인데 우리가 이런 식도 썼었어요. 자,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I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무엇을? 저항을 곱할 수도 있었습니다. I 제곱 R이라는 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할 수 있다?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직렬, 병렬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게 직렬, 병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I제곱 R의 수식을 쓰는 게 우리가 편한 거고요.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의 수식을 쓰는 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렬일 때 I제곱 R 쓸 수 있고 직렬일 때도 R분의 V제곱 쓸 수 있다는 거. 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직렬 회로기 때문에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i제곱의 아래 수식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i제곱의 아래 수식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때 i라고 하는 친구 먼저 구해야겠죠?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항 성분에 반비례하고 공급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으므로 우리는 뭘 고려한다? 교류 회로의 합성 저항인 임피던스를 고려해 줘야겠죠. 그럼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루트의 실수축의 저항인 R제곱에다가 지금 허수축으로 언급된 친구는 XC라고 하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XC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XC의 제곱에 대한 루트 값이 되겠죠. 자, 요 값 분의 V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I제곱 아래서 I를 어떻게? 이 해당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식을 쓰게 되면 루트에다가 R제곱 더하기 XC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값 분의 V가 되는데 요거는 I의 값이고 지금 이 친구는 I제곱이죠. 그러면 전체 제곱을 취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어떻게 된다?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R제곱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수치를 바로 대입합시다. 4옴의 저항이죠. 4옴의 제곱에다가 용량성 리액턴스가 6옴입니다. 그렇죠? 용량성 리액턴스가 6옴의 제곱이 되겠고 이때 전압이 220V가 인가된답니다. 그럼 이때 220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지금 i제곱이에요. 여기다가 무엇을? 저항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저항이 4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소비 전력의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23.08이 나온다네요. 3723.08. 3723.08 단위는 소비 전력이므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했다? 일단 첫 번째 용량성 리액턴스 구하신 다음에 주파수가 변화함에 따라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도 변화하였죠. 자, 그럼 이때 변화한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을 가지고 소비 전력을 구해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